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가 오는 10월 15일 서울공항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공개될 첨단 무기체계는 무엇일까요? 또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이 년간의 기다림 끝에 서울 아덱스가 개막합니다. 아찔한 에어쇼와 함께 펼쳐질 강하고 스마트한 미래 국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활발한 군사 외교와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서울 아덱스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올해 중점 사항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일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 서울 아덱스 이제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또 참가 규모 등 어떤지 먼저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준비해 오시냐고 바쁘셨죠? 예. 네. 아덱스 저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는 이미 이제 세계 수준의 통합 방산 전시회로 지금 자리매김한 그런 전시회입니다. 네.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1996년도에 서울 에어쇼를 시작으로 그때는 이제 항공기 중심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2009년도에 그 지상 장비를 포함하는 그런 통합 방산 전시회로 그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 이제 이 아덱스를 그냥 단순한 전시회로 보시는데 여러 가지 또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덱스는 또 국방과 방위산업의 정부 간 외교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 또 국민과의 소통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네.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군사력을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2019년 아덱스는 뭐 이러한 행사 취지를 100% 살리기 위해서 그 지난 2년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첫째 이제 가장 크게 좀 준비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많은 방산 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많이 유치하고 초청하는 것이 네.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유수의 어떤 방산 전문지나 아니면 행사 때마다 별도의 아덱스 홍보관을 운영해서 유치 노력을 했고 네. 또 그 국방 방산 외교 뭐 협의회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귀빈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2019년도 좀 행사를 또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국방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특히 예. 이제 무인 로봇이나 무인기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총알을 그 우리 전시회 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별 맞춤형 방산 접이 예. 또 비행 시범 또 세계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네. 항공 관련 이제 그 학생들을 예. 초청해서 하는 스튜던트 데이 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네. 가장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또 행사가 무엇보다도 또 안전하게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초청되는 귀빈들 분들과 업체들 이런 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경호, 네. 의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뭐 전시장 편의시설 네. 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편의시설도 많이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력한 결과 좀 이번 2019년 아덱스 행사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로 보면 한 34개국에서 예. 430개 업체 이상이 본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고 또 해외에서 52개국에서 또 100여 명의 정부, 군 관계자들이 대표단들이 이번에 초청돼서 네. 참여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사부터 또 의, 특히 예. 올해 다채로운 행사의 뭐 규모와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경년제를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2년 동안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최 교수님 지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서울 아덱스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우리 김일동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 네.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최신의 전투기인 F-35A를 우리 일반에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개발 중인 LAH 소형 무장 헬기도 첫 시범 비행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더불어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KF-X의 1대2 실물 모형을 국민 여러분들께도 아마 예. 최초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금번 2019 서울 아덱스 행사를 통해 국내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분야에 있어서의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네. 그리고 여러 해외의 그런 바이어분들과 어떤 방산 비즈니스 마케팅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F-35A도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도 좀 꼽아주시죠. 네, 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전 그 에어버스 330을 기본으로 한 공중급유기가 네. 뭐 아마 전시되면 그것도 볼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뭐 항공기들이 또 관심의 네.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중급유기까지 소개되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항공 관련된 분야가 이제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그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의 이제 특징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최 교수님 어떤 그 비결이 있을까?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육해공군 무기 체계 장비 중에서도 특히 항공 분야, 네. 항공 우주 분야의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예. 또 무기 체계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블랙 이글스와 같은 네. 공중 에어쇼 그리고 또 여러 볼거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또한 서울 근교에서 이런 큰 대규모 행사가 예. 벌어진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번 아덱스 행사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은 물론이고요. 또 방위 산업 관련된 많은 이제 전시가 예정돼 있는데 국장님이 좀 더 언급해 예. 주실 게 참가자들이나 기업가들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좀 근무를 하면서 세계 이제 방산 전시회도 많이 다녀보고 또 해외 업체나 또 정부 군 관계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많은 전시가 있습니다. 방산 네. 전시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 아덱스가 도대체 그런 전시에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특별함이 네. 있느냐? 제 나름대로 좀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 지역 그런 특징 부분에서 좀 상징성을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또 세계 열강에 좀 둘러싸여서 우리가 좀 어떤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키우고 방위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반도 또 서울에서 이 방위 산업 전시회가 열린다는 자체가 지리적으로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는 걸 좀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1970년대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창원에 방위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방위산업을 키워오고 있는데 실제로 5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이런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눈부시게
우리 방위 산업을 육성시킨 나라는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군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특징이 있고 그 제가 좀 해외 인사들을 만나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하면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네.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 모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런 장비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국가들과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온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국가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면 단순히 이제 장비를 전시회를 관람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관심 있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직접 그 생산 공장을 방문케 하고 또 그 무기를 운영하는 군 부대를 방문을 해서 그런 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로 저희들 국가별로 마련하고 전담 요원을 붙여서 네. 그분들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전 뭐 의미가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좀 RX만의 어떤 특별함에 추가해서 또 하나가 이제 한국 군이 무기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전에서 입증이 되었다 하는 이런 굉장히 이미지가 확산이 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또 생겼다는 얘기고 또 역으로 보면 또 한국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들은 한국에 또 무기를 팔고 싶어합니다. 네. 어떤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지리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덱스가 이제 아시아는 물론이고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지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짧은 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이렇게 네. 성공적인 아덱스로 발전하기 위해서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 아덱스의 주요 프로그램과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방위산업 기술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일 개막해서요. 18일까지가 이제 비즈니스 데이 기간인데 어떤 일정이 계획돼 있는지 이 부분 국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점점 호기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2019년 그 아덱스 행사가 이제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그렇게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고 그 화요일 날 개막을 총리님 주관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개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4일간은 금요일까지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 네. 또 그다음 주말 이틀간은 이제 퍼블릭 데이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제 통상 이제 비즈니스 데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개국의 430여 네. 개 업체 또 52개국 100여 명의 정부군 대표단들이 뭐 정부 대 정부 G2G 미팅 또 업체 대 업체 B2B 또 뭐 이제 G2B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미팅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번 전시회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국방부 또 방위사업청 각군 이렇게 다 그 합심해서 그 해외에서 52개국 초청되는 모든 대표단들과 그 직급별로 좀 고려해서 1대1 미팅을 다 가질 계획입니다. 네. 다 방산협의회를 다 그런 가질 계획이고 또한 이번 그 전시회를 계기로 이제 인도, 이집트 이런 네. 나라들과 총 6개국과 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도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역시 이제 뭐 이 430개 업체, 국내외 업체 간에 또 다양한 형태의 또 협력과 또 뭐 또 계약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퍼블릭 데이에는 뭐 전시장 관람은 물론이고 또 다양한 볼거리와 좀 체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시장에는 총 1,730개의 그런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항공기뿐만 아니고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거의 모든 지상 장비를 포함하여 70여 종, 좀 100여 대의 무기 체계를 야외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이 그 항공기들의 공중 시범 기동을 그 1일 2회 정도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나 F-15K, KF-16 또 2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까지 거의 우리 공군이 가진 거의 모든 그 항공기 전투기들의
실제 공중 시범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결국은 국장님 설명 들어보면은 비즈니스 데이가 중요한 게 국내 그 수출 추진 제품과 관련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 교수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출 추진 그 제품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약 220여 개 국가 중 자국의 소총과 탄약, 그리고 전차와 함정, 그리고 전투기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불과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 우리 대한민국도 네. 이 8개 국가에 포함이 된다는 아.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과 그리고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자부심을 있겠고요. 또 가지게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채 50여 년이 되지 않는 이 짧은 방위산업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예. 수 있겠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제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의 많은 러브콜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방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네. 지역과 그리고 칠레와 페루와 같은 남미 지역들에 네. 대해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방산 제품의 이러한 기술력과 그리고 또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남미 지역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요한 수출 전략을 통해 어떤 성과와 실적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호주와 인도 지역의 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대규모 군 현대 전력화 사업을 네.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들이 또 수출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네. 이러한 성과와 실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2019 서울 아덱스 행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력 또 가격 경쟁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님 역시 방위 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또 첨단 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결정돼서 방산업계의 도약이 기대되지만 막상 방산업계는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뭡니까, 교수님? 예, 먼저 우리 국내 국방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2019년도 국방 예산 기준은 46.7조 원. 그리고 내년도 정부에서 요구한 국방 예산 규모는 약 50.1조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내년도 국방 예산 중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획득 구매하는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6%가 증가한 16.6조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국방 예산이 증가되고 또한 방위력 개선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경영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네. 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향후 미래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예, 육군의 지상전력 분야의 경우 주력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 등의 무기 체계는 향후 수년 내에 양산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상전력의 양산 사업 대규모 양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대체 먹거리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방산업계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공군 전력 등의 최첨단 무기 체계는 주로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체계의 비중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국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네. 지속적인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산업계의 새로운 신시장 개척과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재 우리 방산업계가 갖고 있는 큰 숙제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과제도 또 풀어야 되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방위 산업 육성을 이제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번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이런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님께서 이게 방위산업의 어려움도 또 아픈 점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정부 관계자로서 좀 더 열심히 잘 방산 육성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요즘 이제 수출형 산업 구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방위 산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이고 사실 강한 방위 산업이 없이는 기반이 없이는 강한 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이제 최근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사실 수출형 산업 구조의 전환입니다. 네. 통상 이제 수출형 산업 구조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이 내수보다 더 많았을 때 그렇게 산업 구조라고 우리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방산 수출액이 우리 방산업체 총 매출의 20% 미만입니다. 네.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한 50% 이상으로 뭐 이스라엘은 70%까지도 넘는 규모인데 네. 가야 이제 수출형 산업 구조라고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위 산업의 예. 내수가 포화 상태, 아까 지상장비도 말씀하셨는데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형 산업 구조로 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네. 제가 이제 방산진흥국장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느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네. 달리 말하면 이제 기술력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방산이라는 무기 체계라는 것이 조금의 기술 격차로도 이제 이렇게 무력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산업체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 9위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실은 성장을 했지만 네. 실제로 또 이제 무기 체계를 뜯어보면 또 핵심 부품들은 또 선진국에 의존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 99%를 국산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 1%만 해외에 의존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부품 그 장비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을 생산한 제작국의 수출성인 엑스포트 네. 라이선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국제적 관계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그 수출을 그 엑스포트 라이선스를 주지 않으면 완성품 전체를 수출할 수 없는 뭐 그런 사유가 생길 수도밖에 없고 예. 지금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네. 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부품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이게 선진국에 딱 이렇게 그 발목이 잡히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또 중소벤처기업도 방산에 많이 참여시켜서 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재구조화란 이름으로 좀 어떤 그 국제적으로 좀 보안이 유지되는 좀 비이익 무기나 또 업체가 하지 않는 비이익 무기 네.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래 첨단 도전 기술에 좀 국방과학연구소가 좀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에 하던 네.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은 좀 대폭 업체에 이양하는 그런 좀 재구조화 작업도 진행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산 수출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민간 산업과 다르게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이 무기고 방산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예.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그 국가 간의 관계가 네. 좋지 않으면 정말 그 무기체는 도입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이 정말 선두에 좀 서 계시고 정상 외교 시마다 이 방산 부분을 비중 있게 언급하시고 이런 부분들 관계를 형성하고 예. 뭐 국방장관님, 방위사업청장 또 각군 총장까지 어떤 뭐 군사 국방 외교 계기 때마다 이 방산 분야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 외교 노력을 많이 펼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과 현재 방산 군수 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고 예. 아마 수년 내에 이제 50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수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튼튼한 내수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예. 겁니다. 사실 뭐 집안에서 사실은 계속 규제하고 못 살게 굴면서 너 밖에 나가서 수출 잘해라.
국제 경쟁에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충분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 지침에 따라서 국방 중기 계획 수립 시 그 총 재원의 80% 수준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내자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목표 지향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 뭐 선진국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성능이 모자라고 좀 시기가 늦더라도 예. 국산품 우선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법제도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화적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나라 장비들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나 벌칙 때문에 사실은 국내 개발이나 국내 생산에 좀 도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인데 네. 그러면 좀 도전적이고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원가 제도도 개선해서 업체가 이제 적정한 이제 원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네. 개선하고 있고 또 지체 상금 그런이나 부정당제 페널티도 좀 완화를 하고 성실 수행 인정 제도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네. 그 과감히 도전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위 산업은 이제 수출형 산업 구조로 예. 전환을 이제 급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데 예.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활용되고 예. 발휘됐으면 합니다. 예.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차원인데 아덱스에서 이제 국제 방산 학술 뭐 세미나 특히 이제 한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제 또 방산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고 교수님 또 참가하실 예. 발표하실 겁니까? 아, 예. 그러면 살짝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좀 간략하게 어. 소개해 주세요. 예, 예, 방위 항공 분야 다채로운 학술 세미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개막식 날인 10월 15일 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이스라엘 간 방산 상생 협력 세미나가 처음입니까? 국내에서는 이스라엘 관련된 학술 세미나 주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예. 이스라엘의 주요 방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거 참여하는 네. 이러한 가장 큰 규모의 네. 이런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나름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그런 행사로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수요일 오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국산 헬기 운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네. 특이한 점은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이신 이국종 네. 교수님께서도 또 패널로 참석하셔서 네. 국산 헬기의 도입과 그다음에 이러한 개발 연구의 중요성을 아마 네. 피력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좀 아, 내놓으실 예.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 한 이스라엘 방위산업 삼생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김일동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스라엘은 내수 수요로만 그치지 않고 네. 생산되는 무기 체계의 70% 이상을 방산 수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치열해지는 국제 방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떤 롤 모델화하여 네.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되고요. 이날 이스라엘의 IAI사, 그다음에 엘비스사와 그다음에 라파엘사 등 주요 이스라엘의 핵심 방산 기업들 예.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 이스라엘의 주요 방산 현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 획득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성과 예.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아덱스의 새로운 한 축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를 짚어보겠는데요. 김승조 교수님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항공 우주 산업하면은 우리가 뭐 스타워즈도 떠오르고 또 SF 영화도 떠올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SF 영화가 떠오르면 우리 산업 발전 잘 안 안 됩니다.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우주 탐사, 우주 여행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그쪽 우주지만 다 항공 우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네. 인식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뭐 SF 영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항공 우주 기술은 굉장히 산업화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히 항공 기술은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1907년에 비행기를 개발할 때도
팔아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산업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1969년에 지금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잉의 전보기가 이미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고 우리가 도입한 전투기가 제5세대 전투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역사성을 말하는 거죠. 네.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알기에는 우리 ADX를 한 초기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봐왔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쇼를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공우주가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위 사업을 끼워 넣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은 방위 사업이 주축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방위 산업은 항공우주 산업의 곁다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방위 사업체 탑 10에 거의 8개, 9개가 다 항공우주 산업체입니다. 네. 보잉, 락히드 마틴, 에어버스, 그다음에 브리티시 또 영국 쪽에 있는 네. 회사들 이렇게 다 하면 다 항공우주 산업체죠. 굉장히 크죠. 실제적으로 숫자로 한번 보면요, 방위 사업들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 그래서 A&D라고도 이제 약자로 얘기하는데 A&D 쪽의 전 세계 매출액의 제가 알기에는 한 70% 이상을 항공우주 산업이 산업.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두 회사가 합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나온 보고서에 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주 산업만의 봐서도 시장이 2.7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2.7조 원이면 한국 돈으로 3천조 원이 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시장, 예.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미래 시장이 이제 항공우주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산업의 현주소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네. 세계적 항공우주 산업 현주소를 약간 더 말씀드리면요. 세계 여러 시장 조사 기관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료를 내놓는데 가장 타당하다고 제가 보는 건 TL 그룹에서 지난해 발간한 2017년 세계 항공우주 산업 매출 분석에 따르면 한 8,4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한 1,000조 원이 넘는 네. 시장을 가지고 있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한 5,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원 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항공우주 시장이 대단히 큰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 항공우주 산업 시장의 반 이상을 미국이 점유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은 대단하죠. 미국 전체 수출이 한 10% 정도를 항공우주 네.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 나머지 부분들도 선진국들이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큰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한 69억 달러 정도로 전 세계 시장의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전체 GDP로 보면요. GDP가 전 세계 85달러에서 한 2.1%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우주 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아직 함량이 미달인 네. 셈이죠. 그건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자, 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화학 등과 같은 이런 항공우주 산업의 근접 산업들이 세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잘 세서 노력만 하면 예. 더 큰 시장을 획득할 수 있고 사실 정보통신 같은 데는 세계 시장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 역시 항공우주 산업은 미래 국방 환경이 또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내년이 이제 국방비가 이제 최초로 50조 원대를 돌파하게 됐는데 요 관련 분야, 즉 항공우주 산업 관련 분야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특별히 어떤 점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항공 우주력이 미래 국방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정부안 기준으로
6.4조 원을 이 항공우주 분야의 예산으로 지금 요구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올해 대비해서 22% 이상 증가된 네. 그런 규모입니다. 그 방위력에서는 이제 평균 증가율이 8% 수준, 올해 총 증가율이 그 정도 수준인데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F-35A 스텔스 전투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이제 KF-16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네. 또한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생산하는 카이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또 소형 무장 헬기, 상륙 기동 헬기, 또 전술 입문용 훈련기,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네. 다양한 이제 항공기 그 양산 사업들이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 분야로 가게 되면 이제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주 전력에 대해서도 예. 이제 그 어떤 전력들이 중요한 전력들이 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군의 이제 차기 전투기 실무를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력화가 시급한 군 정찰 의성 예산이 이제 중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킬체인의 눈이죠. 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 정찰 의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현재는 완전히 군이 운용 중인 뭐 위성 시스템은 없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리랑 위성이나 정지 궤도 위성들을 활용하고 좀 모자라는 것은 외국 위성들 임차하거나 데이터를 받아서 예.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25 사업이 처음으로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려는 위성으로 알고 있어요. 레이더 위성 4기하고 전자광학 위성 하나로 구성됐죠. 네. 소위 정찰 위성 망이겠습니다. 아마 650km 정도의 궤도에 올려서 운용을 하게 될 거고, 네. 대략 한 7.5km/s로 나릅니다. 1초에 한 7.5km로 날기 때문에 한 번 지구를 도는데 1시간 한 40분 정도 돕니다. 네. 그래서 지구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가는데 한 1200km니까 한 3분 이내 정도 지나가면 네.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대략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주 정확한 4월에 네. 한 번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5대 정도의 이 위성은 뭐 군이 원하는 충분한 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군 정찰 위성 사업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또 실제 무늬만 국산이고 핵심 기술은 걸고지고 통째로 수입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그 의견에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뭐 이유는 군 쪽은 어쨌건 사용자니까 최고 성능을 원하는 거고, 또 최고 성능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많은 기술적인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낼 수가 없으니까 예. 수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4.25 사업은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네. 형태로 가고, 앞으로 위성 사업을 더 한다면 좀 군 일각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진화적인 ROC를 이제 그게 좀 진화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성능을 좀 원하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이제 산업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 준비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궤도 위성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레이더 위성은 뭐 두 번쯤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주 정교한 위성이 아주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좀 덜 정교하지만 자주 보는 것이 상시 감시에는 네. 훨씬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위성 시스템을 군에서 개발을 한다면, 정찰 위성 시스템을 한다면 좀 더 싼 위성을 네. 많이, 예를 들면 저는 스페이스X가 하듯이 막 스페이스X는 한 번 발사해 위성을 한 60개도 올리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그 위성을 싼 값에 판매도 합니다. 네. 위성 본체를.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도 그걸 모방을 해서 한 번에 50대, 100대 이런 개발 계획을 내놓고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면 관여하는 산업체들도 그거를 국산화해가지고 양산할 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과감한 듭니다. 추진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근데 이제 군 정찰 위성 살펴보니까 우리가 2013년입니까? 예. 결정을 했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음.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처 간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표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국가 위성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위성 이제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 국가적 자산으로 운영해야 될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 그럼 준비 있습니다. 과정이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네. 뭐 실제로 이제 모든 위성 사업은 다 계약이 되었고 이제 지상체 수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처 간에 또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지난 4월에 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를 다 끝내서 예. 이제 모든 쟁점이 다 네. 해소되었고 이제 순항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추진 완성만 남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예. 네, 국장님. 그래서 서울 아덱스에서 항공우주 관련 심포지엄 또 세미나가 계획되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좀 어떤 주제로 예. 논의가 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뭐 아덱스를 계기로 이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총 9개 정도 예. 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2개가 이제 항공우주 관련에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 이제 심포지엄인데 이제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네. 또 하나가 이제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이 2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공군이 주체로 그렇게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논의되는 주제는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운용, 또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이라는 그런 주제로 논의가 될 것이고 네. 또 특히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항공우주의 역할이나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 항공우주 무기체 구축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는 이제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네. 국방기술품질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항공우주 무기 시스템을 주제로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F-35A가 이제 5세대 전투기인데 네. 이제 여기서 논의될 주제는 이제 6세대 전투기 또 개발 방향, 또 군집 무인기, 또 다수의 이렇게 무인기를 한 번에 띄워서 하는 군집 네. 무인기 체계 소요 기술과 발전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집중 논의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9차례 열리는데 2개의 예, 세미나 이제 항공 우주 예. 분야입니다. 최근 항공 분야에서 두드러진 무기 체계는 드론이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그래서 드론 전투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별 군용 드론의 세계적 발전 추세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네. 앞서 드론 관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군위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일본은 자체 보유 중인 군위성이 5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대도 보유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존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군 정찰 위성을 저희가 임차 또는 관련된 정보 자산을 공유받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현재 우리 국방 중기 계획 2024 중기 계획 상에서도 빨라야 군위성 전력화는 약 2025년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뭐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군위성 도입 사업에 이 전력화의 시급성을 좀 언급을 좀 강조를 하고 싶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외람되게도 사실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분야는요, 이제 로우테크 기술이 접목이 되고 이러한 기술에 이제 저렴한 단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럼 사실 이러한 드론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이 드론에 결합되는 관련된 최첨단의 IoT 첨단 기술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즉 드론이 기술적으로 소형화되고 그리고 소형화된 드론들이 다양한 택티컬, 즉 전술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드론이 원격 조종되는 데 있어서의 제밍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또 항제밍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 자체만이 아닌 이 드론과 결합되는 예. 최첨단 IoT 기술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사실 일반에서는 흔히 이 무인기나 드론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RQ-4 무인기가 격추된 바 있는데요. 예. 당시 그 해당 기종은요, 한 대당 가격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론과 이 무인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에 대한 이러한 택티컬 전술적 운영 부분과 그리고 최첨단 IoT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네.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드론을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장님. 근데 최근에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 언제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드론 조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군 드론의 운영 실태가 어떤지요. 네. 글로벌 호크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뭐 전자권 전환이나 어떤 북한의 핵 WMD에 대한 뭐 정찰 감시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력입니다. 네. 원래 당초에 이제 그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업체 생산을 하면 미국 정부가 다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아마 탐지 장비 쪽에 조금 그런 성능에 좀 완성도를 네.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 금년 내에 뭐 모두 다 도입될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군의 드론이나 이제 무인기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운영 실태를 보면 이제 고도별로 이제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도입하지만 중고도 이하의 그 여러 제대별 무인기는 대부분 국내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단급, 뭐 사단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발되고 전력화 중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드론 관련해서 육군이 이제 병력도 많이 감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군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이 드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드론의 이 운용이 지금 대부분 이제 뭐 감시 정찰 네. 이런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통신 중계 또 이제 자폭형 드론 이런 좀 공격 기능을 가진 드론까지 기능별로 굉장히 좀 용도를 다양화해서 나갈 계획이고 예. 좀 향후에는 이제 좀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 형태로 좀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드론 관련해서 뭐 정말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육군에서는 또 드론병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이제 드론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교수님, 그러니까 드론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예. 비대칭 전력이 드론입니다. 그러면요, 다양한 이제 임무 수행도 기대됩니다. 이 드론 적기 전략화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드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4월에 산업연구원 주관의 UAE 그 관련 방위산업 세미나 패널로 참석하면서 네. 당시에 뭐 UAE 관계자나 또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사뭇 놀랐던 내용이 중동 지역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드론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넓은 지역에 그 매설돼 있는 송유관 그리고 네. 원유 시설 그리고 또는 발전소와 같은 이런 시설들을 어떤 테러에 대한 어떤 감시 정찰 그리고 이 감시 정찰 외에도 우리 김일동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에 서치라이트를 달거나 네. 또는 뭐 저격용 소총이나 아니면 대테러용 기관 단총 등을 부착을 하여 실제적으로는 어떤 살상용 목적의 그런 드론 운영도 가능하겠고요. 네. 또한 최근에도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테러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드론의 자폭용 드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아하면 향후 이 드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관련 연구 그리고 군에서의 이러한 어떤 전술적 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사우디 최대 정유 시설이 아람코, 10개의 예. 드론에 의해서 공격받은 적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 적기 전력화 좀 시급한 과제가 예. 또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 서울 아덱스 중점 사항과
기대 효과를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만남과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서울 아덱스 성공 개최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응원과 조언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오늘날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이테크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제 밀리테크 4.0이라고 일컬어지는 결국 이러한 귀결이 될 텐데 네. 결국은 기술력이 국방력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날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그 5세대 전투기의 선두격인 미국의 F-22 랩터 기종은 1969년에 이미 개념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네. 1991년에 미국의 그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90년에 그 프로토타입의 시제기를 개발해서 그리고 첫 천여 비행까지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예.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존하는 지상 최대 전투기가 바로 F-22 랩터라는 점이죠. 그리고 미군은 이미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미 발표를 했지만 우주군을 창설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뭐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이제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극초음속의 전투기를 비밀리에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던 무기 체계가 현실화되는 날이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예. 이러한 미래 무기 체계 발전을 선도하게 될 방위 항공산업 발전을 응원하면서 그번 아덱스 서울 2019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밀리터리 4.0까지 좀 더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ADEX가 지금 현재는 항공기나 지상무기 전시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우주 관련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공위성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인공위성 체계를 이렇게 홍보를 네. 하면 자기들도 좋고 우리한테도 네.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늘리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국제화가 좀 더 돼야 되겠다는 네.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에오시오 혹은 에이덱스가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이 많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특화하는 분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그냥 따라하기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좀 특화를 해서 막 매번 이렇게 보여주면 네. 이 분야를 보려면 대한민국을 가봐야 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만의 강점을 이번 전시회에 좀 돋보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또 그런 점을 또 감안해서 준비하셨죠? 예. 네. 두 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뭐 저는 이게 아덱스 행사가 여러 이제 목적이 있지만 저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의 좀 중점을 마지막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아덱스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덱스를 계기로 우리 방산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많이 좀 호전되고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나 이제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또 이번을 계기로 또 이렇게 국방이나 방산을 네. 이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또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또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방송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19 서울 네. 아덱스 성공적인 개최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의 항공전력 더욱더 강화돼야 되고 중요한 것이 또 방위산업, 네. 수출형 구조로 이렇게 변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계속해서 조언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공 우주 전력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공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쇼와 방위산업 전시회인 만남, 강하고 스마트한 미래 국방으로의 초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서울 아덱스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면서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